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2019년 8월 21일 이슈 방담 47회 방송입니다. 오늘도 KBS, MBC, SBS와 종편 방송이 보도하지 않는 중요하고 새로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미국 기업이 중국 공산당의 AI 인공지능 개발을 돕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평택 미군 기지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호주가 북부에 새로운 해군 항만을 건설하면 중국이 위협을 느끼겠습니까? 미국 기업 구글이 미국과 협력을 거부하고 중국의 AI 안면식 기술 개발에 협력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순항 미사일을 배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이 지역에 수천 개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했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지역에 중거리 순항 미사일 배치를 결정하자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 존 볼튼이 8월 6일 팍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에스퍼 국방장관이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 검토 의향을 밝힌 것은 중국이 이미 중거리 미사일 수천 기를 이 지역에 배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면 한국과 단교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이 평택 미군 기지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면 우리는 그냥 수수방관하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중거리 순항 미사일은 재래식 탄두뿐만이 아니라 전술 및 전략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안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친중 세력 따위의 반발은 그냥 간단하게 제압을 해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 밖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제대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 호주가 북부 해안에 새로운 해군 항만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호주의 국방장관 린다 레이놀즈는 호주 정부가 국가안보를 위해서 호주 북부 군사화의 결정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이놀즈는 북부 영토에서만 80억 달러 이상의 국방 인프라 구조 건설을 위해서 투자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부 호주와 북부의 전략적 파트너 즉 미국을 지원하는 국제적 개입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호주와 미국은 이 지역에서 떠오르는 중국이 미국이 지배하는 현상 유지를 깨는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동맹국과 전략적 파트너들에게 긴밀하게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밖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 남중국해, 여기가 바로 이 남중국해인데 이 남중국해에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이 팽팽하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워십 전함이 473척, 탱크 전차가 8,000척, 항공기가 13,000대, 병력이 140만 명 가지고 있고 누크, 핵무기는 6,97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워십 전함이 714척, 전차는 9,150척, 항공기는 2,900척, 병력은 230만, 누크, 핵무기는 26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쟁 수역을 중심으로 중국과 미국이 팽팽하게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 호주 북부에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 호주가 이 북부 지역에 새로운 해군 기지를 건설하게 되면은 이 분쟁 수역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군사력 균형이 미국 쪽으로 확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군사력 균형이 깨지면은 그것은 곧 군사적 갈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 밖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제대로 견제하고 있는데 미국 안에서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미국의 기업 구글이
미국 국방성의 인공지능 전력화 프로젝트에는 동참을 거부하고 중국의 AI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돕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는 AI 인공지능의 승자가 글로벌 경제와 가장 강력한 재래 전력을 지배할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미국 기업들이 중국이 AI를 통해서 저지르는 반인류 범죄를 돕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랜셀러 폴리테크닉 인스티튜트 그리고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이 기관들의 AI 전문가들이 작년 8월에 신장 자치주에서 열린 AI 안면인식 기술에 관한 컨퍼런스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구글의 일부 AI 연구소는 아예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북경에 있는 구글 AI 센터, 차이나 센터는 2017년에 설립되었고 북경대학 그리고 칭화대학과 협력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러한 연구소들이 유지된다면 AI 학습 기술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8월 7일에 MIT Technology Review라고 하는 잡지에 China's path to AI domination has a problem, brain drain 이라고 하는 짧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는 중국이 글로벌 인공지능 제국을 건설하고 있고 미래의 기술 생태계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썼습니다. 퓨처 투데이 연구소 설립자는 중국이 논쟁의 여지가 없는 AI 글로벌 지도자가 될 것이고 그것이 모든 사업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중국이 AI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는 이러한 평가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미국이 모든 선도적인 AI 기술의 모국입니다. 만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중국 공산체제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AI 기술을 지배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중국은 이미 AI 인공지능 개발의 강력한 발전소이고 미국이 AI 분야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그리고 미국의 AI 기술이 중국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면 반드시 이 워싱턴이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AI 프로젝트에 협력하는 것을 차단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기계가 차량을 운전하고 말을 알아듣고 그리고 체스나 바둑을 하는 인간을 모방할 수 있게 해줍니다. 2016년 3월 서울에서 알파벳 회사의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글로벌 바둑 챔피언과 5번 게임에서 4번 이긴 사건이 AI 인공기술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 이듬해 2007년부터 북경이 AI 연구에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에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에 AI를 추가했습니다. 차세대 인공지능 개발 계획은 2030년까지 중국이 글로벌 AI를 주도하기 위한 3단계 계획입니다. 북경은 AI에 대한 지배가 중국 사회 전체의 결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기업가들과 정책 분석가들은 서방 세계에 있는 그들의 상대방보다 훨씬 더 AI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중국이 AI 기계학습에 관련해서 미국보다 더 많은 논문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서방은 이것에 관해 염려해야 합니다. AI 개발에서 승자가 글로벌 경제와 가장 파괴적인 재래 군사력을 지배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계의 등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 기계가 모조리 중국산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체제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을 지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신장 자치주에서 벌어지는 사태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AI를 사용하는 안면인식 시스템이 그곳의 모든 거주민들의 행동을 추적하는 것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신장 자치주에서 북경이 끊임없이 문화적 그리고 종교적 정체성을 제거하고 있으며 독일의 유태인 말살 정책을 연상케 하는 인종 말살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의 위굴족이 위구르 또는 카자흐 인종성을 가졌고 단지 무슬림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용소에 갇혀서 장기 적출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중국 지도자들이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랜셀러 폴리테크닉 인스티튜트 그리고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AI 전문가들이
작년 8월에 신장 자치주에서 개최된 안면인식 기술에 관한 컨퍼런스에서 AI 안면인식 기술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중국이 AI 기술 개발에 뛰어든 것은 미국의 기업들이 북경에게 기술 지원을 하기 때문입니다. AI 분야의 리더는 알파벳과 구글의 AI 부서입니다. 알파벳은 딥마인드의 기술의 획득으로 AI 분야의 1인자가 되었습니다. 구글도 AI 연구에서 광범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연구부서 일부는 아예 중국으로 옮겨갔습니다. 이 회사는 중국에 3개의 AI 활동 부서가 있습니다. 2017년에 북경에 구글 AI 차이나 센터를 세웠고 중국의 양대 명문대학 북경대학교와 칭화대학교에 AI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피터 thiel 실리콘밸리 투자자가 최근에 이러한 거대 연구소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8월 11일 팍스뉴스 채널의 Sunday Morning Futures에 출연해서 주요 미국 기업 구글이 미국 군부와 협력을 거부하고 지정학적 라이벌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 100년 동안 선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구글은 다양한 진술을 통해서 thiel이 한 것과 같은 종류의 비판을 다 부인했으나 구글이 중국에서 하는 행위의 의도는 매우 불쾌한 것입니다. 첫째, 구글이 국방성과 함께 일을 했다고 말했으나 그러나 구글은 펜타곤 국방성과 함께 해온 드론 항적을 분석하는 AI 프로젝트 마븐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고 둘째, 구글은 중국 군부와 협력도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thiel,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 thiel은 중국의 민간 프로젝트는 가장된 군사 프로젝트라고 말합니다. 미국에는 상이한 기업과 상이한 사람이 있고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이 따로 있어서 서로 협력하거나 함께 일하지 않는다고 그가 팍스뉴스에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분야를 떠나 긴밀하게 협력한다고 그가 덧붙였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그것의 사회신용 시스템이 지난 7월 한 달 동안에만 무려 250만 명의 신용이 낮은 사람의 비행기표 구매를 막았고 9만 명이 고소결제표 구매를 차단했다고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항만, 공항, 기차역, 버스터미널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모든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AI가 캡처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AI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캡처된 사람의 얼굴과 자기네들이 찾고 있는 용의자들의 얼굴의 매치, 일치율을 이렇게 계산을 해버립니다. 순간적으로 AI가. 그리고 이 길거리에 있는 모든 차량과 사람들의 얼굴을 다 이렇게 캡처를 해서 이렇게 서로 비교 분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중국에서 사회신용 점수를 떨어뜨리는 행동의 리스트가 있는데 참 가관입니다. 운전을 나쁘게 하고 기차에서 담배를 피우고 너무 많은 비디오 게임을 사고 너무 많은 정크푸드를 사고 너무 많은 술을 사고 사회신용 점수가 낮은 친구와 전화를 하고 사회신용 점수가 낮은 친구와 인터넷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온라인에서 가짜뉴스를 게재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웹사이트에 들어가고 끈을 묶지 않은 개를 데리고 다니고 개가 너무 많이 짖게 하면 사회신용 점수가 떨어집니다. 구글의 AI 연구부서가 중국 공산당의 완벽한 사회통제를 가능케 해서 중국 사회의 변혁과 민주화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